어떤 분들은 왜 내부의 총질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이 살 길을 제시하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알려드리는 램폴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제가 3대 의혹을 제기했었죠.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제 주장이 옳았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단순 폭행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이와 아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이걸로 특가법 논란은 끝입니다. 지난 1월에 주행 중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60대 트럭 기사님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의자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트럭의 변속기를 주차 모드, 즉 P에 놨고 얼굴을 맞은 다음에는 트럭에서 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운행 중이 아니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신호로 인해 일시 정차했을 뿐 계속 주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주차 모드에 상관없이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리고 트럭 기사님을 때린 50대 피의자에게 무려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 사건으로 돌아가면 그 택시기사님은 이용구 차관을 내려주고 바로 다음 손님을 태웠어요. 그리고 이용구 차관에게 잡힌 목의 상처 사진을 그 승객이 찍어줬죠. 다시 말해서 기사님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고 심지어 그때 변속기는 주행 모드, 즉 D에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이 맞다. 경찰 지휘부는 이제 그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검찰이 특가법으로 기소를 해야 인정할 겁니까? 그동안 경찰은 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할 때 택시가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했죠. 그리고 폭행 동영상이 지워져서 보지 못했다는 거짓말도 했어요. 제가 이 사건을 다룬 지난 동영상에서 아마도 담당 형사는 그 동영상을 보고 특가법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 이후 경찰에선 없다고 했던 그 문제 동영상을 검찰에서 너무도 쉽게 복원했는데 37초 분량의 그 영상에서 3초간 택시가 움직인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112 신고를 하자니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동한 거죠. 경찰은 택시가 정차했던 곳이 아파트 경비실 앞이고 차량이 뜸한 시간이라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경찰 지휘부는 일단 동영상이 없다는 담당 형사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의견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번복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경찰엔 중요사건 즉보 지침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변호사 사건은 즉보 대상이 아니다라는 반박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관련 근거를 찾아봤더니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3조 제2항 별표 1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는 보고 및 수사 지휘 대상인 중요 사건으로 분류된다. 논란 끝.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서초서 형사과장이 서장한테 이 사건을 보고한 것은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임을 알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면 형사과장은 즉시 112 상황실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어야 하고 112 상황실장은 서울청 112 종합상황실로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
이만한 사안은 정보과에서도 별도로 서울청 정보 채널로 보고를 합니다. 서울청장은 매일 아침 참모회의 시간에 전날 발생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기능별로 보고를 받아요. 따라서 늦어도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까지는 이용구 차관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죠. 내사 종료 하루 전날 담당 형사는 폭행 동영상을 보고 택시 기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 이거 다시 수사해야 하나? 자, 그럼 담당 형사는 본인 스스로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을 왜 내사 종결했을까? 이런 의문이 남죠.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귀찮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면 윗선에서 누군가가 야야 대충 덮어도 내사 종결하면 탈 안 나 라고 했던가? 대부분의 경찰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경찰의 잘못을 꼬집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왜 내부의 총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경찰을 폄훼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살 길을 제시하려는 거예요. 그동안 경찰 지휘부는 경찰 관련 사건이 터지면 항상 사건을 덮고 축소하려는 행태를 보여왔죠. 지금 국민은 경찰 윗선이 개입해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는지가 아니라 경찰이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고 새롭게 태어날 의지가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윗선이 설사 서울청장이건 아니면 그 윗선이건 누구든지 만약 부당하게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면 스스로 물러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찰 조직은 사는 겁니다. 국민은 13만 경찰이 모두 성직자처럼 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진정으로 실망하는 포인트는 경찰 몇 명이 일탈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 내부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부인의 손을 빌려 환부를 도려내야겠죠. 만약 이번에도 경찰 지휘부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 발표가 없어요. 지금도 모든 추가 정보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죠. 경찰청장님, 하나만 부탁합시다.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을 검찰보다 한 발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세요. 그게 경찰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결론.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